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고 이건희 회장의 갖고 있던 미술품들이 이 국립현대미술관 또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이 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3,000점 정도 되는 그야말로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 중에 뭐 21,600점 정도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그리고 한 1,400여 점 정도 이 현대미술품들은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국보가 14점, 보물이 46점이 들어 있습니다. 국보와 보물 합쳐서 60점이 이번에 이제 기증이 된 건데요. 사실 이게 23,000점이라는 개수 자체도 엄청난 거고, 이 국보와 보물이 60점에 달한다. 이거 사실 가치가 얼마가 될지 이 계량하기가 힘든 거고, 그런 가치 돈으로 따졌을 때 얼마냐? 뭐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이 우리 민족의 정신이 서린, 혼이 서린 이러한 작품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거나 그리고 어디 골방에 처박히거나 이러지 않고 기증이 돼서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이거 자체가 참 굉장히 큰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국보가 25점, 보물은 92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국보와 보물 중에 일부를 이번에 이제 기증을 한 것이죠. 2004년도에 제가 기사를 쓰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보와 보물과 이건희 회장 개인이 갖고 있는 국보와 보물을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비교를 해보니까 국보는 국립중앙박물관의 50% 정도, 보물은 한 70% 정도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개인이 사실상 거의 국립중앙박물관이 갖고 있는 국보 보물에 약간 못 미치지만 버금갈 정도의 문화재를 갖고 있었던 거죠. 뭐 국보왕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가의 이 문화재 수집 또 미술작품 수집의 이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오늘의 메인 스토리의 테마가 이겁니다. 삼성가는 이제 이병철 회장, 창업장인 이병철 회장부터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병철 회장이 이 삼성 미술문화재단에서 펴낸 30년을 기해서 1995년에 책을 펴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문화재 수집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대 초반에 이 대구에서 그때 이제 양조 사업을 이병철 회장이 합니다. 그 양조 사업을 하면서 그때부터 취미를 들여가지고 뭐 삼국시대 거, 또 조선시대, 고려시대 거 각종 시대 불문하고 많이 이 고미술들을 사들였다. 그때 한 1000여 점 정도 그게 됐고, 그것을 모아서 호암미술관에 기증을 했다. 이렇게 밝힙니다. 이 호암미술관이 생긴 게 1982년에 생겼죠. 이병철 회장이 다른 책에서는 또 어떻게 밝히냐면은, 자신이 그런 문화재의 이 골동이라든지 이 서화, 고서화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수집하게 된 것은 아버지의 영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이찬웅인데, 아버지부터 그 위에 할아버지 때 이제 할아버지가 그 경남 의령에서, 왜 이병철 회장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경남 의령에서 문산정이라는 서당을 세워서 운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쭉 내려오는 거죠. 그 서당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시문답도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이병철 회장이 성장을 한 것이죠. 그 당시 이병철 회장이 성장할 당시에는 이미 1년에 한 쌀을 1500석에서 2000석 정도를 수확할 정도 굉장한 분홍이었던 거죠. 그 분홍의 집안에서 성장하면서 그러한 이제 이른바 문답을 주고받고 시인 묵객들이 찾아와서 서로 이제 막 붓글씨도 써가면서 뭐 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고서와 이런 쪽에 어떤 자신의 문화적인 그런 게 좀 생겼다. 거기서 이제 영향을 받았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서 30대 초반에 대구에서 양조 사업을 할 때 돈을 많이 버니까 그때 이제 그런 쪽에 실질적으로 수집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병철 회장의 이 문화재 수집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이병철 회장의 형인 이병각 씨입니다. 이병각 씨는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했던 이 문화재 수집가, 골동 수집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에도 얽매이게 참 연관이 되게 되고 뭐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 특히 이제 국보 138호인가요? 그 가야 금관, 네. 이것을 이제 수집해서 넘겨준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많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병각이라는 인물도 현재 전해져 오는 이 삼성가의 문화재 수집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병철 회장이 이 수집한 그런 각종 이 고서와 또 뭐 금동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호암미술관에 기증을 하게 되죠. 이건희 회장 대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수준도 높아지고 범위도 넓어지고 물량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병철 회장은 예를 들어서 뭐 이 물건이 좀 마음에 들어도 값이 굉장히 비싸거나 그러면 사지를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이 세상에서 이제 보는 눈 이런 것들을 의식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그렇게 사지를 않았고, 이병철 회장이 가장 좀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문화재는 그 보물 558호죠. 청자상감 운학 모란 국화문 그 매병 있지 않습니까? 사진에서 보시는 그 매병, 이것을 가장 이병철 회장이 사랑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이랑은 조금 그 수집하는 어떤 기준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그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됐다라고 판단되면 그 가격을 비싸더라도 사야 된다 하면 그걸 샀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버지 이병철 회장과는 조금 다른 점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건희 회장이 결정적으로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의 수준이 확 올라간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고구려 판가 사유상 국보 118호인데요. 이것을 김동현이라는 이 금속 유물 수집가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갖고 있었던 이 판가 사유상을 포함한 그 금동 유물들을 이건희 회장이 인수하면서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이 상당히 그 수준이 올라가게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수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뭐 고서화라든지 어떤 그 불상이라든지 뭐 불경이라든지 이런 우리 이 것을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는 현대 작가들, 뭐 박수근이라든지 김환기라든지 장우성이라든지 뭐 장욱진 화백이라든지 또 백남준 선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현대 작가들까지도 범위가 많이 확대되게 되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국 작가의 작품들도 많이 사들이게 됩니다. 뭐 피카소를 포함해서 뭐 모네 작품, 또 뭐 달리라든지 르누아르, 이런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이런 인물들 관련된 작품을 많이 사들이게 되죠. 과거에 이제 서미 갤러리 사건이 하나 생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수사 과정에서 보면 한 5개월간에 걸쳐서 거의 790억 정도를 들여서 이 미술품을 막 사들인, 그때 이제 중계를 서미 갤러리에서 했으니까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이제 또 애착을 갖고 이 미술품들을 사들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이건희 회장의 이렇게 컬렉션 자체가 굉장히 수준도 올라가고 범위도 넓혀진 배경에는 이제 부인인 홍나희 여사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홍나희 여사는 서울대 미대를 나왔죠. 그러면서 일찍부터 이제 80년대 박물관의 이사도 하고 1995년에 호암미술관 이제 관장을 맡으면서 특히 이제 그 현대 작가들의 컬렉션 이런 쪽에 상당히 좀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과 홍나희 여사는 뭐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제 미술계의 큰 손이었고요. 뭐 모든 건 다 삼성으로 통한다, 이런 얘기가 인사동 화랑가에 나돌 정도였으니까 국내는 뭐 당연히 그렇다라고 치고, 국제적으로도 미술계의
큰 손이었습니다. 2015년에 아트니스라고 미국에서 발행되는 아주 세계적인 이 미술 전문 잡지인데, 여기서 세계의 이 컬렉터 200인을 선정해서 거기다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건희 회장과 홍나희 여사가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세계적으로 이건희 회장과 홍나희 여사의 미술품 수집 그 역할,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뭐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건희 회장과 관련된 이런 미술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기증이 됐고 국보 보물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되고 굉장히 국제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미 그 이건희 회장과 홍나희 여사가 국제 미술계의 큰 손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갖고 지금 해외 언론들도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홍나희 여사도, 개인적으로 홍나희 여사도 보물로 지정된 이 문화재를 최소 5점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뭐 국보나 보물 문화재를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뭐 법적인 어떤 제약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건희 회장은 뭐 국보 100 프로젝트라고 해서 국보 작품 100점을 이제 수집한다, 이런 프로젝트를 가동을 한 적도 있죠.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수집을 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병상에 눕게 되고 또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정도로 한편으로 본다면 이제 삼성이 갖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약간의 그 귀족주의라고 할까요? 명품주의, 이런 것들도 이 문화재 부분에 녹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 본다면 이 삼성이 그런 것들을 수집하고 사들이지 않는다면 이제 해외로 이런 문화재가 유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막은 하나의 이제 애국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삼성 이건희 회장이나 홍나희 여사가 그런 부분에서,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우리 문화재를 어쨌든 우리 땅에 있도록 방어막을 크게 쳐준 그런 역할을 한 것이고, 또 해외에 있던 문화재를 또 우리 문화재 해외로 나간 거, 이런 것들을 거액을 들여서 사온 그런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너무 한쪽에 비판만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기여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건희 회장과 홍나희 여사는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이 미술품에 대한 감식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나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건희 회장과 결혼하고 나서 이병철 회장이 이제 뭐 한 10만 원 이렇게 주고 인사동 가가지고 뭐 사봐라, 이렇게 이제 하면은 가서 사오고, 이제 그거 가지고 다시 이제 시아버지가 이 또 보는 눈을 얘기를 해주고, 이런 식을 통해서 그 미술품을 보는 안목을 트레이닝을 시켰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도 이병철 회장이 어떤 문화재를 탈 때 이제 이건희 회장을 불러서 옆에 앉혀놓고 그 문화재를 직접 보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그 문화재와 관련된 식견을 넓히고 안목을 넓히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이건희 회장과 홍나희 여사가 미술품을 보는 안목을 키워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삼성에서 23,000점에 달하는 미술품을 기증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 또 뭐 이제 지역별로도 기증을 했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이중섭 미술관, 뭐 강원도 양구의 박수근 미술관, 또 전남 도림미술관에 뭐 허백년 화백 작품 뭐 기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도 기증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정비가 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전시회가 속속 열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과정 자체가 어쨌든 이건희 회장이, 또 삼성그룹이 국민들에게 뭔가 이렇게 봉사한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귀한 미술품들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쉬운 듯 하지만 굉장히 또 어려운 결정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오늘은 이 삼성가의 미술품 수집 언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얘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